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군이 파푸아 지역에서 발생한 분리주의자 고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 군인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에 고문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어 공분을 산 데 따른 것입니다. 중부 파푸아주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파푸아 반군 중 한 명이 공중보건시설을 공격한 후 체포되어 폭행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육군 대변인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며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 지역 최고사령관은 군이 폭력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을 규탄하며 파푸아에서 군과 경찰에 의한 민간인 폭력과 고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파푸아는 인도네시아령이지만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주민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며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새로운 무역부 장관령을 시행하여 여행객들이 반입할 수 있는 수화물의 양과 종류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의류, 신발, 핸드백 등의 제한이 추가되어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따리 상인들과 관련 업계는 규정의 구체성 부족과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제한이 불필요한 혼란과 추가 비용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수입품 제한보다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소매임차인협회는 새 규정을 환영하며 불법 수입품이 국내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산품 구매를 장려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로 이번 조치를 설명했으나 대중의 비난과 불만이 이어지자 무역부 장관은 규정 수정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은 무역부 규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서부 깔리만탄주 싱카왕시에 신축된 싱카왕 공항 완공을 선언하였으며 4월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공항은 기존의 수파디오 국제공항을 대체하여 지역의 물류 개선 및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는 4,270억 루피아로 국가 예산과 민간 기업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은 2,000m 길이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어 에어버스 A320 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하며 8,000스퀘어미터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312스퀘어미터의 화물터미널을 갖췄습니다. 이외에도 교통부는 깔리만탄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공항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디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서부 깔리만탄주 라하디 우스만 공항에 200억 루피아를 투입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중부 깔리만탄주 이스칸다르 공항의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개보수 작업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이 인도네시아의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안나 벨로코네바 로사톰 인도네시아 사업총괄은 최근 열린 SMR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2032년 원전 가동 목표에 부응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사톰은 이 세미나에서 자사의 첨단 기술을 홍보하며 인도네시아 에너지 믹스의 원전을 추가하기 위한 유익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국가연구혁신청이 주최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원전 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와 국제원자력기구, 중국, 미국, 유럽, 한국 등 14개국에서 1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로사톰은 야쿠티아의 세계 최초로 RITM 200N을 건설 중이며 최대 100메가와트 규모의 신형 선상 원전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SMR 공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6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원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미국과도 SMR 건설에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서부 깔리만탄에 총 462메가와트 규모의 SMR 6기 설치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국제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 모니터링 회사 IQ에어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부 땅그랑이 동남아시아에서 공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 도시 자카르타, 서부 자바의 버카시, 반둥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내에서 대기 질이 가장 나쁜 상위 15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 결과 남부 땅그랑 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 수치는 71.7로 세계보건기구의 안전 기준치를 15배 이상 초과하는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 자카르타 지역은 오랜 기간 산업 스모그와 내연기관 차량,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 질이 악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IQ에어가 조사한 134개국 중 7개국만이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2023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장마 시작이 지연되면서 오염 물질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20% 증가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베트남을 3대0으로 대파하며 최종 예선 진출에 대한 희망을 높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인도네시아는 조 2위에 올라서며 월드컵 진출 가능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의 이번 대결에서 전반 9분 이즈스의 헤더골로 선제점을 얻었고 전반 23분 오라트만고엔의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사난타가 골을 성공시켜 3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 베트남을 상대로 전술적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강호로 꼽히는 베트남은 이번 패배로 인해 다음 단계로의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유튜브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먹방 분야 인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쯔양은 지난 한 주간 조회수 900만 회와 좋아요 40.3만 개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촬영한 꼬치요리, 해산물, 짬뽕 먹방 영상은 711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국내외 구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쯔양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소화하는 대식가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945만 명에 달하며 이는 국내 먹방 유튜버 중 8위, 전체 유튜버 중에서는 49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